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결장한 나폴리가 승격팀 몬차와의 세리에A 35라운드 경기에서 0대2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민재 선수의 공백을 크게 드러낸 나폴리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맨체스터 시티가 맨유를 제치고 김민재 영입전에서 선두에 앞서고 있다는 그런 기사의 일마티노 보도와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 유력 에이전트의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몬자전을 앞두고 과거 선수였고 또 이제 그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우디오 오노프리가 이제 라디오 푼토 누오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큰 손실이지만 우리는 웨스티고르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많은 이제 화제거리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 오노프리는 과거에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다라고 하니까 오버하지 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인물인데요. 김민재 선수와 관련한 이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요, 뭐라고 했냐면요, 김민재와의 작별 인사, 지난해 쿨리발리에 대해서도 같은 말이 나왔는데 관건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후임자를 찾는 것이다. 김민재는 만만치 않은 선수이다. 선언적으로 중요한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경험에 기반한 그런 거에 따르면은 매우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난 항상 내 자신에게 묻는다. 김민재의 뒤에는 웨스티고르 같은 선수가 있고 난 제노아 시절부터 그를 정말 좋아했다. 그는 현재 나폴리 수비수이다. 비록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에서 발전해야 하지만 그는 대단한 선수이고 공중전에서 특히 인상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스티고르가 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떠나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즉 김민재가 떠난다면은 그 해당 여파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좋은 선수를 보강한다면은 김민재가 쿨리발리를 대체했던 것처럼 새로운 선수가 김민재를 대체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웨스티고르라는 유망주 센터백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승격팀 몬차와의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디 로렌조와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폴리타노 그리고 메렛이 벤치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오시멘 원톱에 아무래도 오시멘은 이제 득점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선발로 나서고 있고요. 지엘린스키를 중심으로 체르빈과 엘마스가 좌우에 위치하면서 2선을 형성을 했고요. 로브트카와 안기사가 더블 볼란테를 구축을 했고 좌우 풀백에는 올리베라와 베레신스키 그리고 이제 라흐마니의 센터백 파트너로 주앙제수가 나섰고요. 골리니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경기 초반은 나폴리가 먼저 득점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킥오프와 동시에 로버트카가 이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베레신스키가 측면 후 패스를 내준 거를 엘마스가 이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오시멘이 센스있게 원터치로 찔러준 거를 지엘린스키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정작 이제 선제골은 몬자로부터 나왔는데요. 18분경에 몬자 왼쪽 윙백인 아우구스트가 수비 진영부터 공격 진영까지 볼을 끌고 가다가 측면 후 패스를 내줬고 이를 받은 카프라리가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컵백을 내줬고 여기서 이제 그 모타가 볼을 받는 척 하면서 그냥 그대로 흘려줬고 뒤에 대기하고 있었던 아우구스트가 패스를 준 거를 페시나가 받아서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내줬고 이를 이제 모타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26분경엔 카프라리가 측면에서 패스를 받아서는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베레신스키와 엘마스 사이로 드리블로 이제 제치고 들어가서는 패스를 내줬고 이를 이제 페시나가 다시 측면으로 패스를 내준 거를 몬자 오른쪽 윙백 치우리아가 컵백을 연결했으나 이를 이제 올리베라가 걷어냈습니다. 39분경에는 카프라리가 볼을 끌고 가다가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제 카프라리 뒤에서부터 빠르게 오버래핑에 들어온 아우구스트가 컵백을 내준 거를 여기서 이제 모타가 받는 척하면서 뒤로 흘려줬고 페테냐가 논스톱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런 패턴의 공격이 상당히 많았던 몬체였습니다. 나폴리도 전반 막판에 공격을 그나마 조금 감행을 했습니다. 지엘린스키가 살짝 패스를 내줬고 이걸 이제 라흐마니가 다시 패스를 연결해 준 거를 안기사가 수비를 앞에 둔 상태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몬차 골키퍼 디 그레고리오가 선방을 했습니다. 전반전 기록은 점유율에서는 나폴리가 53대 47로 근소하게 앞섰고요. 슈팅 숫자는 6대 6이었는데요. 하지만은 빅찬스는 몬차가 한 번 있었던 데 반해 나폴리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코너킥에서도 몬차가 4대 1로 크게 앞섰습니다. 당연히 기대 득점에서도 몬차가 0.84골로 나폴리 0.45골보다 2배 가까이 많았는데요. 즉 슈팅 숫자는 똑같았으나 몬차가 더 위협적이었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급해진 나폴리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부진했던 체르빈을 빼고 에이스인 흐비차 크바첼리아를 이른 시간에 교체 투입시키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추가골도 몬차로부터 나왔는데요. 2초가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모타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간 거를 골리니 골키퍼가 선방했으나 이를 받은 몬차 간판 공격수 페타냐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페타냐의 골 장면에서는 제수의 수비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더 붙어줘야 됐었거든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공간을 내줬고, 여기서 이제 페타냐가 과감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는데요. 이어서 몬차는 56분경에 추가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카프라이리의 전진 패스를 받은 모타가 그대로 박스 안까지 침투해 들어가서는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를 이제 골리니 골키퍼가 선방해냈죠. 이후 몬차는 대놓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폴리는 63분경에 부진했던 베레신스키와 앙기사 그리고 엘마스를 빼고 디 로렌스와 라스파도리 그리고 폴리타노를 넣으면서 공격을 강화했고요. 일단 앙기사보다는 라스파도리가, 그리고 엘마스보다는 폴리타노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들인 거니까요. 그럼 베레신스키, 디로렌조는 부진했던 선수를 빼면서 주전 선수를 넣었던 거라고 할 수 있고, 앙기사, 엘마스는 공격 강화를 위해서 라스파도리와 폴리타노를 넣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주요하게 되면서 나폴리의 공세가 이루어졌는데요. 지엘린스키가 이제 파울을 얻어낸 상태에서 라스파도리가 빠르게 이제 프리킥을 처리를 했고, 로버트카가 지엘린스키한테 패스를 준 거를 지엘린스키가 그대로 이제 대각선 크로스를 올린 걸 올리벨라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에게 막혔고요. 74분경에 로버트카가 측면으로 내준 거를 지엘린스키가 그대로 흐비차한테 패스를 줬고, 다시 이제 리턴 패스를 받아서 지엘린스키가 또다시 이제 박스 안으로 패스를 준 거를 흐비차가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는 골키퍼한테 막혔습니다. 이어서 79분경에는 라흐마니가 반대편으로 길게 패스를 내줬고, 이를 받은 디로렌초가 볼을 끌고 가다가 전진 패스를 찔러준 거를 라스파도리가 다시 이제 볼을 끌고 뒤쪽으로 나와서 패스를 내준 거를 지엘린스키가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다급해진 나폴리는 80분경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버트카를 빼고 공격수인 시메오네까지 투입하면서 파상 공세에 나섰는데요. 81분경에 지엘린스키의 코너킥을 시메오네가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에게 막혔고요. 추가 시간 1분경엔 라흐마니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폴리타노가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내줬고, 이를 이제 라스파도리가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 역시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추가 시간 2분경에는 디 로렌조의 크로스를 몬차 센터백 칼디로라가 이제 걷어냈고, 몬차 왼쪽 윙백인 아우구스토가 헤딩으로 걷어낸 게 길게 나가지 못하면서 루즈볼을 오시멘이 잡아냈고요. 여기서 이제 오시멘이 아우구스토를 제치고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대로 경기는 2대0 몬차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일단 그 점유율에서는 나폴리가 55대 45로 몬차에게 앞섰고요. 슈팅 숫자에서도 20대 10으로 나폴리가 몬차보다 2배가 더 많았어요. 하지만은 나폴리의 공격들은 그렇게 유효한 공격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몬차는 빅찬스가 한 번 있었던 데 반해 나폴리는 빅찬스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기대 득점도 나폴리와 몬차 두 팀 다 1.22골로 동일했는데요. 몬차가 2대 0으로 앞설 때까지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몬차가 더 공격을 잘 풀어나갔어요. 주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2대 0이 되고 난 이후에는 몬차가 내려앉았고, 나폴리는 내려앉은 몬차의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그 이후에는 사실상 공격 위협도가 나폴리가 그냥 말 그대로 압도를 했음에도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폴리는 김민재의 공백을 드러내면서 이 실점을 허용한
중요한 건데요. 뭐 나폴리가 이번 시즌 이 실점을 허용한 경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거기다가 이제 김민재의 공백은 김민재 특유의 그 전진성과 또 이제 후방 빌드업에서도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빠지니까 나폴리의 왼쪽 측면 공격이 죽었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28.6%밖에 되지 않았죠. 반면 오른쪽 측면 공격 비율은 무려 45.9%에 달했습니다. 제수가 그러니까 김민재가 빠졌을 때 그만큼 수비적으로 보완도 해주지 못했던 데다가 볼을 끌고 올라가 주지도 못했고 또 이제 후방 빌드업에도 큰 힘을 보태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이탈리아 유로스포츠에서는 라흐마니한테는 이제 평점 5점을 줬고요. 가장 낮은 평점이었고요. 제수한테도 평점 5.5점을 줬는데요. 일단 라흐마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몬짜의 돌진하는 공격수들은 1대1 스피드 대결에서 라흐마니를 여러 번 어려움에 빠뜨렸다. 특히 카프라리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켰고 여기서 라흐마니가 계속 뚫리는 문제들을 드러냈었죠. 그러면서 배가 되는 행동은 그의 문제를 가장 분명하게 반영한다라고 한 겁니다. 즉 라흐마니와 김민재는 둘이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였어요. 라흐마니가 수비 라인을 컨트롤했고 김민재 선수가 빠른 스피드로 라흐마니의 스피드 부족을 상당히 잘 메워줬는데 김민재가 빠지니까 라흐마니의 문제점들이 민낯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수에 대해서는 스팔레티 감독은 제수가 페타냐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허용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페타냐의 왼발골 장면에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파치오 나폴리에서는 나폴리 선수들의 평점을 이제 벨레신스키한테 4점으로 가장 낮은 평점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라흐마니와 제수한테 평점 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몬짜전을 앞두고 나폴리 매체죠. 일 마티노에서는 그 몬짜전을 앞두고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김민재 바이아웃 지불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위에 제목이 이제 맨시티가 김민재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할 준비 중이다. 그러면서 3명의 가능한 대체 선수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3명의 선수들은 아탈란타의 스칼비니,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의 마브로파노스,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의 두키를 언급을 한 건데요. 그냥 그 맨시티가 김민재 선수 바이아웃 지불 준비 중이라는 부분만 조금 이제 발췌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김민재의 계약에는 외국 구단이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행사할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 구매자에 따라 5천만 유로에서 6천만 유로 사이의 변동이 있고 프리미어리그 구단 맨시티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첸소 모라비토라고 올리비에 지루 AC 밀란에서 뛰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밀리크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죠. 그리고 라멜라 현재 세비야에서 뛰고 있는 뭐 과거 손흥민 선수의 동료였죠. 에이전트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키스 나폴리 구단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채널이죠.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김민재, 내가 알기로는 맨체스터 시티가 영입 경쟁에서 앞서 있다라고 한 건데요. 폴 포지션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오시멘에 대해서는 맨유가 원하지만 파리 생제르맹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한 건데 뭐 아무래도 에이전트다 보니까 에이전트들끼리에서 이제 떠도는 얘기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빨간 박스가 이제 김민재 관련된 얘기인 건데 그냥 전체 내용을 얘기해 드리자면요. 팬들은 지금 이적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화내면 안 된다. 지금 이적 시장에 대해 얘기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훈톨리 단장이 유벤투스로 떠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보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훈톨리는 그동안 아주 잘했고 그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건 정상이지만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것들은 즉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민재에 대해서는 김민재 맨유보다는 맨시티가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미첼리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미첼리 누구냐면요. 김민재와 흡입차를 발굴해낸 스카우트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훈톨리보다는 미첼리가 더 본체다라는 얘기들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훈톨리가 떠나더라도 미첼리는 남을 것이다라는 보도 내용들이 최근에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모라비토는 미첼리는 선수들을 아주 잘 아는 비범한 캐릭터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시멘에 대해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시멘 영입을 노리고 있고 하지만은 파리 생제르맹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건 그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의 공백을 드러내면서 몬차한테 0대2로 패했는데요. 만약에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가 떠날 시 대체자 영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상당한 공경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페네르바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터키 신문인 밀리엣에서 이런 기사를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건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페네르바체 김민재를 대체할 수 없었다. 수비력 크게 부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요. 간단한 내용이 이제 뭐 터키 리그 선두인 갈라타사라이에게 승점 5점 뒤처진 페네르바체는 수비 붕괴가 눈에 띈다. 이번 시즌 초에 나간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첫해 챔피언이 된 데 반해 페네르바체는 김민재 판매로 들어온 돈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김민재의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수비수 3명이나 영입을 했는데 셋 다 실패작에 가깝고 지난 시즌에는 38경기에서 38실점을 허용하면서 최소 실점 2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31경기에서 38실점을 허용하면서 최소 실점 6위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게 그 페네르바체가 우승에 힘들어진 주된 이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이제 튀르키예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이건 튀르키예 신문인 건데요. 몬차전을 앞두고 이건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5월 14일자로 되어 있는 거죠. 제목이 페네르바체는 김민재의 활약을 그리워하고 있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의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요. 알리 코치 회장 이름이 딱 나와요. 부제목이 이제 알리 코치인 거거든요. 코치가 회장직을 맡은 이래로 페네르바체는 5시즌 동안 무려 76명의 이적을 단행했고 이중 센터백 포지션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 거의 매 시즌 평균 3명의 중앙 수비수를 보유하고 있는 페네르바체는 5시즌 동안 총 14명의 선수를 영입했지만 오직 김민재만이 마음속에 남아있다. 이전도 이후도 김민재에게 근접할 수 있는 이름은 없다. 김민재급에 해당하는 센터백이 5시즌 동안 14명 중에 1명도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는 필드에서의 공헌뿐 아니라 이적을 통해 1,800만 유로의 수익을 팀에 안겨주면서 기준치를 높인 데 반해 그의 후계자들의 경기력은 그를 향한 그리움을 증폭시키는 것 그 이상이었다.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김민재에 대한 그리움만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소제목이 제수스 감독은 남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르제 제수스 감독이 시즌 초반 반드시 팀에 남아야 한다고 말했던 김민재는 계약상 바이아웃 조항이 충족된 이후 나폴리로 떠났다. 페네르바체는 그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구스타브 엘리케와 루앙 페레스, 사메트 아카이딘을 영입했으나 실망스러웠다.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페레스를 남기기로 결정한 페네르바체는 구스타프를 처분할 예정이다. 세르다르 아지즈와 아카이디는 자국 선수 보유 숫자로 인해 남을 예정이다. 즉 그 자국 선수 보호 차원에서 각 팀마다 뭐 15명 이상의 자국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남는다는 거예요. 실력 때문에 남는 게 아니고. 페네르바체의 센터백 주 영입 목표는 레스터시티와 계약이 만료되는 28세 가나 출신 다니엘 아마티다라고 한 겁니다. 이제 그 나폴리는 남은 경기가 3경기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에 인테르와 홈경기를 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볼로냐 원정을 떠난 다음에 삼프도리아와 최종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즉 김민재 선수가 이제 나폴리 소속으로 정식 경기를 뛸 거는 3경기가 남았다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죠. 왜냐면은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도 김민재 선수 측에서 이제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면서 현재로서는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물론 남아서 다음 시즌에도 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로서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탈리아 언론들이 맨유가 김민재 선수 바이아웃을 6월 중순에 지불할 예정이고 연봉까지 제시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맨유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그 바이아웃 지불 같은 것들이 쉽지는 않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 인수 작업들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다만 근데 뭐 맨시티라던가 첼시라던가 파리 생제르맹이라던가 이런 구단들이 김민재 영입에 나선다라고 하니까 김민재 선수를 설득하기 위해서 고액의 연봉에 계약을 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6월 중순까지는 뭐 인수가 끝나면은 바로 오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 뭐 이건 추측입니다. 반면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현재로서는 맨시티가 김민재 선수 영입에 어느 정도는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있거든요. 맨시티는 현재 라포르트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해 김민재를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하지만은 맨유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고, 사실 그 맨유가 가장 오랜 기간 김민재 선수한테 공을 들였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김민재 선수의 향후 거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해당 관련 소식들이 나오면은 한준TV에서 면밀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